예식장 입장은 정각 11시입니다. 사회자의 리허설 소리, 웨딩 플래너의 분주한 발걸음, 드레스핏을 점검하는 손길. 그날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신랑 이도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도현이는 원래 약간 뭘 늦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감은 나빠졌고 11시 정각 주례가 단상에 섰을 때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객들은 술렁였고 부모님은 실신했고 지현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웨딩홀 한복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CCTV에도 휴대폰 위치 추적에도 어느 병원에도 공항에도 그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처음엔 파혼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혼이 무서웠나?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까? 지연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스스로 위로했죠. 그래, 내가 너무 들이댔나 보다. 부담스러웠을 거야. 그렇게 한 달, 그러다 1년. 그리고 7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그녀는 회사도 그만두고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혼식 날 도현의 빈자리가 너무 컸기에 어떤 새로운 만남도 불가능했죠. 그녀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현은 오랜만에 백화점에 들렀고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믿을 수 없는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도현? 그 남자는 정말 너무도 평온한 얼굴로 다른 여자와 함께 커플 예복을 입어보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그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지현은 도현을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표정, 눈빛, 걸음걸이까지 예전의 도현이 아니었죠.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옆에 있는 여자에게 다정한 손길을 건네며. 그리고 그녀는 지현의 언니 지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도현이라고? 지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왜 사라졌고, 왜 돌아왔고, 왜 지금 지수와 함께 있는 걸까요? 더 무서운 건 그의 눈 속에 지현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자신의 신부였던 그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현은 그날 밤 잠도 이루지 못한 채 과거의 메시지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카톡, 문자, 음성 메시지. 그가 사라지기 전 아무런 이상 징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현은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7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언니. 가족 행사에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언니. 그 언니가 지금 도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사람 도현이지? 지수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도현이야. 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어? 지수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도현이를 봤어. 교통사고였대. 신분증도 찢겨서 신원 확인도 어려웠고 응급실에서 그 사람을 보고 이상하게 익숙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 기억을 완전히 잃었었어.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 지현은 숨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상실? 지수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도와주고 싶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된 거야. 그 사람한테 넌 기억이 없었어.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지현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랑했던 약혼자는 7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고 그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친언니의 손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수는 덧붙였습니다. 지연아, 나도 힘들었어. 그 사람한텐 네가 없었어. 그 눈 속에 지연이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된 거야. 그날 이후 지연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운명이라면 너무 잔인했고 우연이라면 너무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야기에는 한 가지 빠진 조각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정말 사고를 당한 걸까? 그리고 기억을 잃었다는 건 진짜일까? 지현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도현이 정말 사고를 당한 게 맞는지, 그리고 지수의 말처럼 정말 기억을 잃은 것인지.
그는 그냥 떠난 게 아닐까? 사고는 조작된 것이 아닐까? 그 모든 시나리오가 언니 지수의 계획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은 그녀를 잠 못 이루게 만들었고 결국 그녀는 직접 그날의 기록을 찾아 나섰습니다. 7년 전 예식장 근처의 CCTV 기록. 그날은 공교롭게도 예식장 정문 쪽 CCTV는 고장난 상태였고 측면 골목에 있던 편의점 CCTV만이 유일하게 그날 도현의 흔적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예전 회사 인맥을 총동원했고 편의점 본사 서버에 남아있던 오래된 백업 영상 일부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미 화질은 손상됐고 소리도 없었지만 밤 11시 42분 한 남자의 실루엣이 비틀거리며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도현? 분명히 도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영상 속 남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흰색 코트를 입은 여자의 그림자가 붙어 있었죠. 그리고 곧 도현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어딘가로 끌려가듯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지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를 데려갔습니다. 지연은 영상을 캡처해 들고 지수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뭐야? 이날 너 도현 따라갔지? 지수는 처음엔 모른 척했지만 지현이 영상 속 흰 코트를 보여주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날 도현을 따라간 거야. 그렇지? 사고 같은 거 없었지? 일부러 그런 거지. 지수는 입을 다물었고 방 안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어? 그 사람은 내 신랑이었어. 지수는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가 지연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너는 몰라도 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고도 기억상실도 전부 조작이었다면 지연의 머릿속엔 끝없이 그날의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CCTV에서 본 도현의 모습,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던 지수의 그림자, 그리고 7년 뒤의 두 사람. 그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지현은 도현을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만 만약 정말 그가 기억을 되찾고 있는 중이라면 혹은 기억을 일부러 잃은 척하고 있는 거라면 그는 지수와 함께 카페에서 있었고 지현은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현 씨나 기억 안 나요? 그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더니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한데 저희 아는 사이인가요?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오른손이 무의식적으로 지현이 예전에 선물했던 커플링 자국 위를 만졌습니다. 그 반지는 없었지만 그 자국은 여전히 손가락에 남아 있었죠. 지현은 확신했습니다. 그는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왜 모른 척을 하는 걸까? 며칠 후 지현은 도현의 병원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인이 근무하는 병원을 수소문해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의무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현의 진단명은 단순한 교통사고 후 기억상실이 아니었습니다. 외상 후 기억 혼란 상태 약물 유도 가능성 있음. 약물 유도. 그녀는 해당 의료진을 찾아갔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환자 누군가가 약물을 투여했을 가능성 있나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수면 억제제와 기억 혼란을 유도하는 약물이 투여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족 동의 하에 약물 처방이 이뤄졌죠. 처방자 서명자는 이지수 씨였습니다. 지현은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끌려갔고 언니는 그에게 약물을 투여해 기억을 지운 뒤 자신만의 연인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건 기억을 통제한 감금이었고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현이 기억을 잃은 채 살아가는 동안 지현은 모든 걸 잃은 채 7년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지현의 눈에 맺힌 눈물은 슬픔도 억울함도 아닌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지현은 말없이 의무기록 사본을 출력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가 잃은 7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7년을 앗아간 자들에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는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현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을 해선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오래 지수의 진실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그래서 지현은 도현과 둘만의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겉보기엔 우연인 척, 같은 워크숍 행사장에서 마주친 척. 도현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을 했지만 지현이 그에게 조용히 파일 하나를 건넸을 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파일엔 병원 기록이 들어있었고 영상엔 편의점 CCTV 일부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그는 파일을 펼치고 무언가를 한참 동안 읽더니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지현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도망간 게 아니야. 기억을 잃은 것도 아니야. 누군가가 당신의 기억을 빼앗아간 거야. 도현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 흰 드레스, 긴 머리, 그리고 지현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지현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7년. 그 오랜 시간이 단 한 번의 진짜 기억으로 복원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수는 이 사실을 모르게 해야 했고 도현은 지금껏 그녀의 감시 아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현은 도현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건 당신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거예요.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신을 지운 사람을 향한 분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현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7년 전 실종 신고, 병원 약물 기록, CCTV 영상, 의무 기록까지 모든 것을 정리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가장 조용하게 무너뜨리는 복수. 그리고 마지막 카드, 도현의 공식 인터뷰 영상. 지현은 그것을 유튜브에 올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기억을 잃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제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1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온라인은 폭발했다. 기억을 조작당한 남자, 가스라이팅 실화, 가족 내 음모. 수많은 키워드가 도현과 지수를 가리켰다. 지수는 눈 뜨자마자 휴대폰 알람보다 더 빠르게 울리는 전화와 문자에 정신이 혼미해졌고 가장 먼저 도현에게 달려갔다. 그 영상 뭐야? 왜 그런 걸 올린 거야? 하지만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차가웠다. 지수는 말도 안 된다는 듯 웃으며 소리쳤다. 너 기억 안 난다고 했잖아. 나한테 분명 그랬잖아. 나 없으면 불안하다고 했잖아. 도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건 네가 만든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그 말에 지수는 허공을 헤매는 듯 휘청거렸다. 나는 널 지켜준 거야. 그날 아무도 널 찾지 않았어. 오직 나만이 너를 지켰어. 지현은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엔 경찰 영장이 들려 있었다. 지수 씨 약물 투여와 강제 입원, 의무 기록 조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지수는 그녀를 노려봤다. 넌 끝까지 나보다 가질 게 많았잖아. 가족도 사랑도 도현도 다 네 거였잖아. 지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았고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 순간 7년 동안 지현의 가슴을 짓눌렀던 것들이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현은 도현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기억을 온전히 회복한 도현은 그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도 더했다. 하지만 지현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누군가에게서 조종당했을 뿐이에요. 도현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다. 다시 우리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지현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도현 씨, 나는 당신을 잊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의 내가 좋아요.
당신 없이도 나 혼자 견딘 내가 자랑스러워요. 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날 이후 지연은 유튜브 인터뷰를 정리하며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다. 누군가 내 기억을 훔쳤지만 내 의지는 빼앗지 못했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나는 다시 나로 살아갑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진실은 남는다. 다시는 누구도 빼앗기지 않기를.